정말 우여곡절 속에 왔을 텐데 얼마 만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탈북 이후 한 5개월 만에 왔나요? 5개월 만에 네, 좀 빨리 왔어요. 대한민국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게 몇 년도? 95년도죠. 95년도입니다. 네. 자, 오고 나서 충격도 좀 받으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나원도 없었고요. 뭐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수원에. 뭐 이거 어떻게 사나? 뭐 아무것도 뭐 라면 끓일 줄도 몰랐었고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대학까지 가셨죠? 그렇죠. 이제 96년도에 동국대학교 용영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은 좀 혜택을 줬어요, 그 당시에 저희 때는. 근데 이제 영화를 빨리 찍고 싶으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다고 은행을 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포장마차. 그때 돈을 좀 만진 건 뭘로 만졌냐면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은 카 아티스트라고 그 당시에는 세차장에서 이제 저희끼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나서 신문을 봤는데 월수가 300 정도 보이는 거예요. 딱 갔는데 아 이거 할 만한 거예요. 사장도 좋고. 어허. 그게 그 했던 게 이제 수원에 있는 뭐 마담이라는 룸살롱에 이제 제가 이제 삐끼 딱 했죠. 잘 먹혔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때는 사투리가 왕창 나왔죠. 그저 우리 한번 오시라요. 우리 싸요. 그래서 양주도 이렇게 하니까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알려지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그래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한 게 뭐냐면 고액 알바. 이제 인천의 모 병원에 시체 닦는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예요, 이게. 네. 왜냐면 저희는 염을 해드리는 거지. 그쵸. 네. 근데 어찌든 시체는 닦아야 되니까 네.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돈이 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돈 벌어서 단편 영화 찍어서 찍어서 상도 받고 또 공연 돈 그 돈 가지고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요독 스토리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요독 스토리는 좀 힘들게 탄생이 됐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사기당했을 때예요. 네. 그 당시에 계속 불효자의 마음이었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모셔오자. 그래서 네. 해산에 있던 두 분을 함흥까지는 모셔왔어요, 돈 써서. 중국 공안을 써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알게 됐죠. 아버님께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어느 운동장에다 모여놓고 이제 돌탕 쳐주겠다, 뭐, 그러니까 공개 처형시켰다라는. 아버님을 예. 돌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해요. 이제 돌도 던지고, 이제 공개 처형할 때는 돌도 던지고, 뭉둥이 때리고 막 그런다고, 그렇긴 해요. 그걸 좀 후에야 알았죠,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자살 결심을 하고. 아버님 뭔 잘못을 크게 하셨길래 그렇게? 저죠, 뭐.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쓴 게 영화 요독 스토리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되는 건 다 팔았죠. 뭐 애완동물까지 뭐 하물며 장기까지도 팔았으니까. 신장 포기각서를 쓰고 2천만 원을 땡겨오기도 했으니까 요독 스토리 하고 죽고 싶었었어요, 저는. 왜냐면 요독 스토리 초창기에 준비할 때 영화는 애시당초 제작비가 크니까 안 됐고 뮤지컬로 하려고 했을 때 돈이 꽤 들어갔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탈북 감독이라고 창투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모한 배우가 탈북 감독이기 때문에 출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별하별 협박, 또 대관 취소시키고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그런데 부모님까지 그렇게 되니까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 이거 해놓고 죽어야지. 정말 했어요. 그래서 왜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거를 해놔야만이 제가
불효의 마음을 좀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대박 났죠. 한마디로.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언론에 소개되는 거 보고. 공연만 해도 한 300회나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죠. 300회 이상 하고 35만 명 사이 봤고요. 사실 제가 이 여독 스토리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당시에 미국 공연에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가 다 거절을 해서 그게 다 빚이 된 거예요. 15억 이상이라는 돈. 얼마요? 15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한 약속이잖아요. CNN에 가서 한 약속이고 공연을 강행하자. 그래서 워싱턴, 뉴욕, LA 공연했어요. 강행을 했어요. 네. 수익이 날 구조가 아니죠. 도저히 이거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안에 여독 스토리는 죽이면 안 된다. 이건 양심이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그분들에 대한 양심이고 꺼지지 말아야 돼. 불씨다 이거는. 그러려면 제가 윤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갚자. 갚아가보자. 그리고 강의란 강의는 다 뛰었고요. 대리운전, 그 다음에 제가 그 모모한 강남의 유명한 부자 동네에 어느 날 형한테 돈 좀 꾸러 갔어요. 그랬더니 형이 잘 나가는 와인바거든요. 그러니까 퓨전, 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배인을 해라. 뭔 소리냐 형. 아 해라. 그러면 너 얼마씩 줄게. 그래서 사실 이름은 존이라고 바꿨었어요. 네, 존이라고. 네, 존.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혹시 정성상 감독님 아니세요? 속된 말로 쪽팔려 미치겠는 거죠. 아, 아닌데요 했다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하세요? 솔직히 돈 때문에 합니다. 빚이 많습니다, 저.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갚겠다는 사람은. 네. 그렇죠. 그 비싼 와인 뭐 몇십만 원짜리 드시고 그 몰래 몇십만 원씩 용돈 주시고 아하 이거구나. 에라 모르겠다. 바꿨어요, 네임을. 여독 스토리를. 오, 존에서 전에서 여독 스토리 여독 정성산. 왜냐면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빚을 갚아야 내가 사기꾼이 아니고 당연하죠. 여독스토리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투자자들 설득을 시켜서 여독 스토리는 한 해 무조건 한 번씩 하자. 이거 상징이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빚을 갚아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게도 혹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채무자들인가요? 네. 이분들에게 그 빚 별거 아니더만요. 짜고. 갚고 채권자들하고 서로 목소리 높으면 되더만. 너 돈 언제 갚아? 없는데 어떡하네? 이러고 그저 뭐 그렇지. 벌어서 갚아서 그러면 저 약속은 지키거든요. 약속은 지켜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빚을 딱 갚으니까 좀 꿔주세요. 그럼 또 꿔주세요. 갚고 끄고. 그래서 이제 여독 스토리가 여독 스토리 한 지 7년 만에 여독 스토리 대한민국 전경련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문화예술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살면서 왠지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워요. 여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생겼냐면 아하,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 감사하면 몸이 딱 배니까 그래, 하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1인 뮤지컬, 1인 연극, 1인 스토리텔링을 합친 마이크하고 빔 프로젝트만 있으면 어디든 가는 모노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땡큐 코리아라는 뮤지컬인데요. 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토크 콘서트 비슷한 거예요. 뮤지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공연을 1000회를 했어요. 그 땡큐 코리아가. 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건데 얘들아 잘 돼야 감사해지지 않더라. 뭔가 감사하니까 잘 되더라. 그 정신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고 감사하고 대학 보내주고 감사하고 또 뭐 도와주려고 하는 거 감사하고 이제 나는 그걸 나누는 길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문화 이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뭔가 통일의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하자.